자, 이것의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과정은 뭐 제작 과정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첫 번째 가설 개념의 영역 규정에서 측정 대상의 개념화라고 했습니다. 검사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측정 대상의 개념화가 되겠습니다. 1번 측정 대상의 개념화. 자, 측정 대상의 개념화는 거기 아래 4번에 있는 검사 목적과 대상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표집이 있습니다. 문항 표집은 문항 제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문항 표집은 문항 제작과 연관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항수는 최후 검사에 포함시키려는 문항수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종 문항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문항을 표집하라, 문항을 제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비조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비조사가 우리가 사전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검사 자료 수집을 합니다. 사전검사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비조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사전검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비조사를 해서 문항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문항 분석을 통해서 이제 측정 도구를 다듬어 가야 되겠죠. 측정 도구의 세련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최후 검사를 완성한다라고 해서 4번,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자, 자료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 후에 측정 도구의 세련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마지막 4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최종 검사를 완성한다, 그리고 실시 방법, 채점법 등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 도구의 세련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 검사 완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시 방법이나 채점법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측정 도구의 세련화와 연관성이 있고요. 자, 이제 다 결정이 됐죠. 그러면 본 검사의 자료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의 자료 수집을 한다. 자, 본검사의 자료 수집이 5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검사의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이 표집을 해야 되잖아요. 표집을 할 때 대표성이 있는 표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본 검사의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같이 묶어서 하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7번째는 규준을 개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 마지막 6번에 보면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채점하고 여러 가지 통계적 조작, 이것을 통해서 규준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조작, 이런 것들을 신뢰도, 타당도 검증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통계적 조작을 실시한다. 통계적인 방법에 통해서 이제 통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규준을 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 이제 검사 요강의 형태로, 검사지와 검사 요강의 형태로 산출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검사 요강이 나오게 되겠죠. 규준 개발 때 검사 요강 산출.
자, 만약에 이게 실기로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표준화된 검사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 측정 대상의 개념화, 검사의 목적과 대상 결정, 문항 표직 문항 제작은 최종 문항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전검사 자료 수집하는데 예비조사의 성격이 있는 거고, 분석 후에 축정 도구에 세련하는 최후 검사 완성하고 실시 방법이나 채점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 검사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마지막에 규준이 개발되는데, 자, 검사 요강이 마지막에 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 실기 다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표준화 검사의 제작 과정에서 유의점인데요. 이것은 필기입니다. 필기에 나왔던 지문들을 그대로 가져갔다 보면 되고요. 평균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든지 분산이 작다. 그러면은 정보가가 낮아서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분산이 적절해야 되는데 분산이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문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정답률이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너무 쉬우면 변별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오답을 정답으로 잘못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끊어요. 각 오답 선택지별로 동질적인 것이 좋습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는데 2번을 이제 학습자가 정답으로 이렇게 딱 체킹할 수 있는, 마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은 오답 선택지별로 뭐 사지선다면 사지, 오지선다면 오지, 자, 선택지별로 동질할수록 좋죠. 그렇다면 이제 문항의 어떤 난이도가 좀 적절하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검사 점수의 별량이 작으면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이게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별량이 작다, 검사 점수의 별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설명력, 우리가 보통 0.8이라면 80%가 설명력이 되는 거예요. 0.8이면. 그러면 0.9면은 90%가 설명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별량이 작다 그랬으니까 0.6, 0.5, 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력이 40%,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자, 신뢰도 계수가 있고 타당도 계수가 있다. 신뢰도 계수, 타당도 계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만약에 이것을 0.8이라고 한다면 80%의 설명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0%의 설명력. 이 80%가 이제 별량이 되는 겁니다. 별량. 이 별량의 설명력이 80%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0.8은 높은 거고, 만약에 0.4라 하면 이게 이제 40%가 되는 거거든요. 40%의 설명력이 되는 거예요. 자, 별량에 대한 설명력이 4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신뢰도 계수가 0.8에서 0.4로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별량, 검사 별량이 작으면, 설명력이 낮으면 그 말이에요. 신뢰도 계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제가 필기시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표준화 검사의 제작 과정에서 유의점. 이것은 필기시험, 최근에 필기시험에서 나온 거니까 체킹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분산이 작다, 좋지 않은 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답을 정답으로 선택할 확률은 오답지별로 똑같으면 좋아요. 동질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 점수의 별량이 작다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검사 점수의 별량이 작다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나 타당도의 부분이 낮아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